트럼프가 자꾸 김정은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네. 큰일 났어, 이제. CIA의 종북 세력이에요. CIA에 네. 신고 당하겠어. 미국 못 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조만간 예? 뭐라고요? 아니, 조만간 안드로메다 외계인한테 트럼프를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시스에서 보도한 트럼프의 이건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 워딩입니다. 네. 후보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멈췄다.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와 잘 지내면 그도 나와 잘 지낸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시바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한테 들고 가요. 우리가 방위비도 엄청나게 증가시킬게요. 대미 투자도 1조 달러 늘릴게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액화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수입할게요. 막 이러면서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로 턱하니 가서 본인은 트럼프가 나온 사진첩을 선물로 받으면서 진짜 아부 외교의 극한을 달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어쨌든 왜냐면 일본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공동 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함께 추진한다라는 문구를 일본이 원하는 문구거든요. 그걸 담아주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 문구가 담겨있고 나발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네가 원해 담아라고 해놓고 바로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나 북한 김정은하고 나 잘 지내. 둘이 사이 좋아. 그리고 우리 둘이 사이 좋아지잖아. 전 세계 에브리바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비핵화 관련해 갖고 그럼 카자흐스탄 방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러시아가 두고 떠난 핵무기가 100여 기가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막 쫄아.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거를 분해를 해갖고 러시아 핵창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핵창고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돈을 모금해갖고 카자흐스탄에 보상금을 줬어요. 즉, 이건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자는 얘기냐면, 자, 일단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거 확인해. 인정해. 인정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 핵을, 그냥 옮기면 폭탄이니까, 분해해가지고, 미국이 갖고 가든, 아니면 니네가 대처리 연료로 쓰든, 아니면 어디 모종의 제3 지역에다가 장기 폐기를 하든, 이거 정지를 해. 대신에, 한 발당, 니들이 돈 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내나요? 외놈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도 보탤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죠. 네. 아니, 우리가 내면서 우리도 쓱 들어가야지. 한 발 쓱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굉장히 트럼프를 잘 구워 삶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하셨다. 그럼 강철비처럼, 우리가 돈 줄게 이거 치웁시다 그래 놓고, 나만 어디 모처에다가 갖다가 치워서 숨겨놓는. 이건 영화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지금 일본은 한국을 전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럴 때 전화를 해도 까먹어 있으니까 연락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 가갖고 아보를 하려고 하니까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 2배인 거야. 왜냐면 한국은 줄 능력이 안 되잖아. 사실 우리는 반부도 상태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수익도 없지만 어떠한 지출도 나갈 수 없는 상태잖아. 왜냐면 외교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이 가갖고 북한을 어떻게든 좀 막아주세요. 우리 좋은 쪽으로 해주세요 하니까 평소에 들던 비용에 2배, 3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새끼를 믿지 말았어야지. 트럼프가 최상무하고 통화 안 한대잖아. 응? 우리는 우리는 왕따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구서가 있어. 트럼프가 생각하는 청구서가 있는데, 이걸 갖다 디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설픈 사람 와가지고 이거 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2개가 붙어 있어. 감당 못한다, 네. 이거.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계산을 치면 우리 사이에 이거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됩니다. 외교 잘할 사람 뽑아야 돼요. 이미 김현종 전 차장이 김현종. 김현종 전 차장이 지금 민주당의 외교 특사 TF 안에 외교 안보 보좌관에 보좌관에 지금 결정이 돼갖고 저기 미국을 뭘- 들어갔어요. 단어를 하나라도 똑바로 알고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다 아는데 말하는 동안 입에서 꼬여서 그래요. 실탄에 혀가 조금 약간 그런가 봐. 아무튼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이재명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지금 미국에 파견을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윤석열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아무 짓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어떠한 외교적 형태의 고를 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전에 혹시 여러분 야당의 대표의 야당의 외교안보 보좌관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없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림자 내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부의 내각만 존재하지 그렇지. 이 정부가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야당 측에서 그림자 내각을 미리 구축해 놓지 않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최상목 대행 이하 정부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이재명 거예요. 대표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의 외교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거를 투자하고 노력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할 일이거든. 그러면 지금 더 엉망으로 망가지면 대통령 더 되돌리기 힘들어. 대통령 됐을 때 어. 하면 힘들어. 그럼 그래서 늦었어. 너무 냅두고 놔두면 빨리 해야 돼. 나중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쪽에서 하도 농간질을 부리잖아요. 계속 트럼프 주변 사람들 만나가면서 이간질 시키고 모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거에 손 놓고 우리가 아직 정권을 가지지 않은 상황인데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현안을 윤석열 정부가 똥 싸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언어 순화를 해서 지들만 처먹고 설거지거리만 몽땅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절대 스스로 설거지하고 나갈 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양이 너무 어마어마가 많으니까 지금 물에 담궈서 음식대 불리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뭐지? 트리오 넣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불려놓고 나중에 우리가 권한 찾으면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힘드니까 왜 바짝 굳어갖고 음식물 습격이 다 달라붙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불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디플로매트에서도 이재명이 의외의 사태가 없다면 다음 대통령이다. 의외의 사태가 뭘까요? 뭐 테러가 나거나. 테러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자, 이거는, 자, 아시겠지만, 미국 일리노이도대 시카고에서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최승환 교수가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포린 폴리시에 한국계 변호사인 미셀 킴 변호사가 기고한 거를 냈더니, 저쪽 그 국진당이랑 저 내란 세력들이 뭐라고 욕했죠? 야, 이거는 민주당 쪽 사람이 기고한 거 가지고 저기 포린 폴리시 기자가 쓴 것도 아닌데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논리라면은 영김 의원이 윤석열을 옹호한 거는 왜 또 그쪽에서 이용을 하십니까?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강훈한테 돈 받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희가 고발해 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디플로맷 역시도 사실 최승환 교수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고를 그동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포린 폴리시도 그렇고
디플로맷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인들,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드시 읽는 외교 안보 전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교 안보 전문지가 함부로 정말 뚱딴지 같은 의견의 기고문을 받아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쓴 글 안 준단 말이야. 조선일보나 한겨레 같이 돈 좀 주면 그냥 광고성으로 갖다가 맘대로 사설 써주고 맘대로 기사 써주는 그런 수준의 신문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수준 아니에요. 여긴 진짜 전문지고 일단 미국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의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처럼 전 세계에서 국제정치에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본다라고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2산 계엄령 불법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인 5, 6월에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의외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무슨 뭐 미국하고의 뭐 관세, 경제 뭐 이런 거겠어요? 아니면 그 위에 뭐 문화 교류 뭐 이런 거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반도 안에서 그동안 한국이 해주는 역할,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 견제할 땐 견제하고 협업할 때는 협업하면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낼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북한이랑 붙게 되면 반드시 중국이 고립되고 반미로 들어올 것이고 거꾸로 중국이랑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북한이나 러시아가 바로 미국의 불리한 형태의 외교적 성명을 발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쪽에다 균형추를 주든지 간에 빈 구석이 생기고 이 빈 구석을 잡아줄 수 있는 미국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리로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잘 커버리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기능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에게 문재인 때 느꼈던 그 도움, 그 서포팅을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된다. 그렇죠. 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맘껏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가 친해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까? 오히려 환영했어요. 그럼 그 환영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만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교류하는 거 싫어,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라고 외교적으로 나쁜 성명을 냈으면 트럼프가 그걸 무리해갖고 싱가포르 회담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보여줬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은 정반대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됐거나 한국의 역할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일본은 아무리 내세워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건 미국 꼬붕이지 뭐라고 상종을 안 해줘. 한국이 할 수 있는 약속, 한국이 보증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교 정책들이 앞으로 동아시아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자주 외교, 근거리 외교, 실용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계엄령 선포되기 몇 달 전부터 우리 송작가 TV는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는 나라들의 대사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새로 대사로 부임해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오는 것도 하러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러 온다.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본국에서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야, 지금 한국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마도 정보가 들어왔겠죠. 특히 파이브 아이즈,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났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호주, 뉴질랜드 대사. 그러니까
왜 그랬지?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이미 미국이 계엄과 관련해서 정보를 획득했듯이 다 공유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국에서 아마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끌어내려지고 다시 대선을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한국 기레기들은 악마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본국에서 오더 내린 거예요. 야, 가서 네가 직접 만나봐라. 직접 만나서 네가 직접 묻고 직접 대답 듣고 보고해. 그래서 만난 거고, 그들의 결론은 뭐다?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인 거예요. 뭐?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한국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보고가 이미 다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